전 세계 인구의 약 1%가 앓고 있는 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30만 명 이상이 이 병을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 젊은 나이에 주로 발병하여서 급성기 치료를 받아서 회복은 되지만 이후에 장기적인 유지 치료를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기능 호전이 필요해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이 병은 바로 조현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세현입니다. 조현병이라는 단어를 듣고 사실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모호하고 이게 도대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조현병의 조는 조율을 의미할 때 해당하는 한자 조이고요. 현은 현악기의 현입니다. 조현이란 단어는 이처럼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요. 일본에서는 해당 질환을 한자어로 통합실조증이라고 부르고요. 홍콩에서는 생각사 그리고 지각할 때 각을 사용해서 사각실조증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한자 문화권 내에서도 그 질병명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살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등 지각체계를 통해서 주변을 받아들입니다. 그 과정에는 다양한 자극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또 걸러내기도 하고요. 이런 조직화하는 복잡한 조절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즉시 의미를 파악하고 생각하고 또 그에 맞춰서 적절한 반응을 하죠. 이런 과정은 되게 조직적으로 잘 조절되는 체계로 의식을 구성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외부를 인식하고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심적인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와 같은 지각 그리고 사고 체계에 이런 세밀한 조율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 바로 조현병이 되겠습니다. 조현병에서는 특히 언어성, 말소리로 되는 환청이 가장 많은데요.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없던 것들이 이제 증상으로 생긴 상태로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는 것이 생겼다고 해서 양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 그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 본인은요. 분명히 본인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보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 증상이 명확한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을 병으로 인식하기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병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 병식의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됩니다. 이런 양성 증상 그리고 병식의 문제 외에도 음성 증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살면서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자연스럽게 감정 표현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을 해가요.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밖에 아주 우울한 기분에 빠지기도 하고요. 기분의 불안정성이 동반되기도 하고 강박 증상, 불안 등으로 아주 힘든 그런 증상들을 함께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발병을 시작되는 시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성 그리고 음성 증상의 본격적인 시작 시점을 이야기하는데요. 본격적인 증상이 시작되기 전에 전구기라는 이제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 전구기 증상으로는요. 주변 자극에 대해서 뭔가 예민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어쩐지 어렵고 모호하게 스스로 자신 존재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신에 대한 고민들이 늘기도 하고요. 우울하고 감정이 불안정하고 어떤 충동적인 상황들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발병이 시작되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양성 증상이 좋아지지만 음성 증상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주의 집중 그리고 기억력 이런 인지 증상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는 양성 증상은 없이 안정기 또는 잔류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계속 치료를 유지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계속 기능 정도가 더 호전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조현병이라는 것은 뇌에서 주변을 지각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기능 조절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근데 이게 어떤 특정 뇌 부위가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요. 뇌에 얽혀있는 회로의 연결망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신경세포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들의 문제가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의 아주 근본적인 기저체계에는 유전적인 문제가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조현병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현병이 되는 그런 단순한 그런 관계라기보다는요. 어떤 유전자 다양성의 문제들이 다양하게 관여하기도 하고요.
특정 돌연변이들이 관여하기도 하는 조금은 복합적인 유전적인 영향이 관여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현병은 이런 뇌 조절 체계의 조율이 안 되는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불리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주변을 인식하고 생각을 조절하는 체계가 원래 본인이 편안했던 작동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처음 치료를 시작하고 치료 반응이 좋은 경우 빠르면 1, 2주 내에 그리고 대략 한 4에서 6주 정도면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시면 효과가 나타나서 호전이 시작됩니다. 급성기에 약물 치료를 해서 좋아졌다고 해서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재발이 반복되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먹는 약 외에도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고 해서 한번 주사제를 맞으면 한 달 가거나 3달 가는 그런 이제 주사제들이 있어서 먹는 약에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치료를 받아도요, 한 20에서 30% 정도는 잘 낫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 여러 약제를 병용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항정신병 약물 중에서 클로자핀이라는 약을 2차 약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전기경련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 환자에 맞는 치료들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시행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기분 증상, 강박 증상, 그리고 충동성 불안 등의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현병의 치료는 문제가 되는 증상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요. 고통을 겪고 계신 환자분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를 찾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환자가 제대로 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길 바라는 게 목표예요.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조금씩 더 좋아지시다 보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날들이 오게 됩니다. 저 스스로도요, 항상 이런 과정들을 옆에서 함께 지켜보면서 이게 결국은 시간과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치료에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